어, 제가 14년도에 창의인재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미 많은 멘티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완전히 작가 지망생의 초보는 사실 아니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멘티님들 중에서도 뭐 단편 영화 연출하셨거나 혹은 뭐 여러 분야에서 뭐 보도작가라던가 공모전 수상 등을 이미 거치고 오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도 14년도 당시에 좀 약간 애매한 경력지에 멘티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어, 각본 계약을 한번 해본 경험도 있는 상태에서 멘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 처음에 시나리오 계약을 한번 하면 그게 바로 영화가 되고 데뷔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굉장히 심한 부침을 겪다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좀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창의인재 사업에 멘티로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요. 그때 같이 했던 동료들하고 이제 영화, 드라마 얘기 많이 하면서 좀, 아, 나 말고도 같이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데서 용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또 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같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많네. 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 그때 같이 같은 멘토 선생님 밑에 있었던 이제 담임 멘토가 같았던 멘티랑은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하는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서로 작업하고 또 일하는데 도움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 그런 사이이고요. 근데 문제는 2014년에 창의인재 동반 사업에 호기롭게 참여는 했는데 그 이유도 이제 사실 끝나고 나서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끝나고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생계 해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봤는데요. 가장 내가 좀 음, 글 쓰는데 지장을 덜 받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알바몬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뒤져서 어떤 번역회사에 검수를 하는 그런 파트타임 알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회사가 무슨 회사였냐면 전투기나 그 비행기를 수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그 외국 비행기다 보니까 설명서가 다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어를 번역을 하는 특수한 번역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오전에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면서 계속 이제 글 쓰는 작업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거쳤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오늘 이제 웹툰 작가님, 피디님도 오셔서 강연해 주셨지만 저도 웹툰 스토리를 연재를 했었어요. 세 작품 정도 연재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가장 크게 배웠던 게 뭐냐면 저는 영화 드라마를 하고 싶어서 웹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웹툰은 웹툰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이게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질 이야기를 웹툰으로 바꿔놓다 보니까 웹툰이나 매체에 좀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굉장히 적나라한 댓글들을 보면서 뭐 주인공이 너무 고구마다 답답해서 못 보겠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시청자들 혹은 관객들 혹은 독자들한테 이런 날것의 피드백을 받는 게 웹툰이 아니고선 사실 없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는 나오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글만 가지고서는 일단 함께 일하는 감독님이나 피디님하고만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그 최종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일이 없는데 웹툰 새 작품을 연재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배우고 좀 공부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감히 내가 웹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다.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시 이제 영화 시나리오와 드라마 대본을 위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하게 되었던 게 게임 스토리를 쓰는 거였어요. 근데 게임 시나리오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었는데 하루에 한 30장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1000장 정도 되는 거겠죠? 이게 영화나 드라마 대본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뭐 스토리나 시퀀스를 짜는데 공을 들여서 써야 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30장이 영화 시나리오 30장이나 드라마 30장의 분량에 비할 만큼 작업 자체가 어렵거나 힘들진 않은데 일단 물리적으로 엄청 많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좀 작업을 빨리 효율적으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창의인재에서 만났던 언니가
드라마 작품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혹시 보도작가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원래 드라마 작가와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둘 다 하고 싶었었던 야망이 있어서 보도작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메인 작가님 해주셨던 게 유진아 우리가 하는 일이 잠자리채를 들고 뜬구름을 잡으러 다니는 일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와 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잠자리채를 들고 뜬구름을 잡는다는 게 원래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왜 내가 안 되지라는 거에 크게 좌절하고 있다는 거를 그 보도작가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아이돌 드라마였는데 아이돌들이 이제 소재다 보니까 제가 합숙 같이 막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소재를 만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정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료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됐었던 계기였었고요. 분들 특강은 종종 이렇게 다니는데 가장 보통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데뷔를 어떻게 합니까? 인맥입니까? 아니면 공모전입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글쎄요, 공모전이라고 해야 하나, 인맥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지금까지 2024년까지 공모전 굉장히 많이 냈고요. 많이 내서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짜잘짜잘하게 수상한 공모전도 있었고 사실 인맥이라는 것도 그 공모전 수상하면서 생기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드라마 강풀 작가님 원작의 마녀를 집필하게 됐을 때 그 담당 PD님을 소개시켜준 건 창인제 때 같이 했었던 멘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걸 인맥이라고 얘기하기도 공모전이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일어난 화학작용 같은 그런 거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인맥이 사실 아무런 시나리오 잘 못 쓰는 작가인데 뭐 우리 외삼촌이 어디 투자 팀장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혀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는 인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좀 하는 전문성을 가진 작가가 되면 공모전 수상도 그냥 따라오는 거고 인맥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 두 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같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공모전입니까 인맥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먼저 스스로 공모전도 되고 인맥도 붙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작가가 되면 틀림없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굉장히 부침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적으로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작가들 막 정신과 다니고 하는 것처럼 저도 우울해, 불안해. 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랬던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제가 해결한 방법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작가 특강 다닐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조건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어떻게 많이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를 아직 모르시면 자기가 어떻게 많이 어떤 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 본인의 작업 공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처음은 본인의 작업 공정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냥 3개월에 한 편씩 쓰자. 내 영화가 투자가 안 되고 캐스팅이 안 되는 건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3개월에 한 편씩 시나리오 쓰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1년에 한 4개 정도 시나리오를 썼었던 해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 시나리오로 써놓는 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시나리오를 쓰진 않는데 이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1승이 잘 안 되고 있을 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퀴즈 보는데 제가 유퀴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파일럿 보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유퀴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또 지드래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태양하고 하루에 한 곡씩 만들었다고? 2, 3년간? 그걸 자기는 수련이라고 얘기한다는 그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면 이게 수련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위플래시의 플래처 선생님 같은 대머리 선생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와서 이걸 딱 깨줘야 한 번씩의 터닝 포인트가 계단식으로 오다가 그러다가 사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영화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제 얘기가 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작가님은 한 작품만 꾸준히 쭉 하셨는데 그 작업으로 바로 데뷔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풀리는 작가가 아니었어서 어떻게든지 쓰는 걸로밖에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자면. 그래서 저는 이 3개월이 어떻게 쪼개지냐면 영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드라마 대본이나 기획안은 약간 다른데요. 저는 약간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아이템은 로그라인 3일. 아이템은 사실 누구나 쉽게 여기저기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이 과연 영화 시나리오, 영화까지 될 수 있을까? 드라마로까지 될 수 있을까? 다 영화가 될 수 있지는 않거든요. 본인의 아이템을 잘 점검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 아이템을 끄집어내서 로그라인까지 만드는데 한 3일 정도 소요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놉시스를 먼저 써요. 제가 지금 아무런 자료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쓸 수 있는 걸로 한 일주일 정도 쓰고 나면 자료조사를 한 3주 정도 잡는데 처음에는 하이큐를 본 것처럼 이 이야기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제반에 관련된 것들을 다 책이 있으면 책을 다 구입해서 보고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를 다 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제가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파일럿을 쓸 때도 조종사분들을 한 두세 분 정도 배웠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들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럴 때 갑툭튀한 게 제가 번역회사에서 알바했었던 회사가 하필 항공기 사용 설명서를 번역했던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들었던 잡지식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알바들도 언제 어디서 나중에 작품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나는 왜 글 써야 되는데 이런 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분 만나서 인터뷰까지 마치고 그 인터뷰 할 때는 굉장히 절약적으로 내가 쓸 부분 위주로만 물어보고요. 그렇게 3주일을 하고 나면 레퍼런스 분석을 합니다. 내가 지향하고 있는 영화들을 모조리 꼽아서 일주일 동안 보는데 이게 제가 지금도 종종 취미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수련에 도움이 되거든요. 도 닦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레퍼런스 분석인데 영화를 틀어놓고 한쪽에는 워드 파일을 띄워놓고 그리고 그대로 딕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지문과 대사를 그대로 옆에다가 따라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지망생이었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2편 정도씩은 했었던 것 같고 작업을 하기 전에는 나에게 해당되는 영화 레퍼런스를 분석하는데 제가 일전에 많이 분석을 해놓으면 이 레퍼런스 분석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해놓은 게 있어서 나의 데이터가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구조를 짜는데 한 일주일 정도를 쓰고요. 그리고 초고까지 3주가 걸려서 3개월을 넘기지 않는 이런 공정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사건이 빵빵 터져야 되는데 왜 내 시나리오에는 사건이 안 터지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작가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철저하게 이거를 덜 하셔서 그래요. 수련을 하시면 어느 순간 내 시나리오에 사건과 규모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으로 그냥 저는 시나리오를 썼을 뿐인데 이전에 했었던 영화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 좋은 소식들이 들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네. 어쨌든 영화 시나리오와 드라마를 쓰고 있는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나의 작가 생활에 어떤 자양분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나리오 쓰고 대본 쓰는 거에 목표를 두세요. 이게 영화가 올해 안에 투자가 되고 내년에 나는 데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작가 생활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올해의 계획은 시나리오를 3달에 한 개씩 4개 쓴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시는 게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벤트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멘티분들의 10년 후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